한글의 위대함. 진짜 웃긴다. 한글은 중국어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잖아. 하참, 저는 영국인이지만 한글은 잘난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글은 제게 사랑도 주고, 직업도 주고, 돈도 주고, 꿈도 준 고마운 존재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전 영국인이지만 더 이상 한글이 무시받고 도둑질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국인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면 화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하버드 졸업생이자 AI 개발자인 한국인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영국 출신 카밀라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주부로 지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죠.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제 남편 종수 씨를 만난 일이었죠. 종수는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었고 저는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공부로 바빴지만 학교 카페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종수는 키가 크고 늘 밝은 미소를 띄었어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귀여웠죠. 다양한 질문과 대화 주제에 둘의 이야기가 끊길 틈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는 IT 분야의 빠삭한 공학도였지만 일찍이부터 AI 연구의 일환으로 한글의 구조와 과학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학에도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종수와 연애하던 시절, 저는 종수 덕분에 이곳의 다른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었어요. 종수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다른 친구들의 생활, 태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종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공부의 깊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과 언어 속에서 얻는 배움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죠. 종수는 공학도였지만 정말 일찍이부터 한글과 AI를 연구하는데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AI가 흔하지만 그때는 AI라는 호칭도 없이 막연히 인공지능 학문으로 통했거든요. 종수는 항상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능력을 이야기하며 언젠가는 한글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말하곤 했습니다. 종수가 AI 분야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이라는 언어로 연구를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마다 저는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위대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종수와의 연애와 결혼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남편 종수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그러나 종수 덕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종수는 AI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언어 체계인지 알려주었어요. 처음엔 한글이 다른 문자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솔직히 의아했지만 종수가 한글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면을 설명할 때마다 그 설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AI 연구에서 한글을 활용하는 방법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AI가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언어로 소통하려면 문자가 단순한 소리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한글의 구조가 다른 문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AI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많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음절 체계가 복잡해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어
AI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었어요. 종수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구조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수천 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저도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 언어를 번역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AI가 사람의 감정이나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최고의 문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죠. 종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한글이 가진 힘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특히 한글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맹률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종수가 아프리카의 한 언어학 연구를 예로 들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실제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활용한 입력 방식이 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의 타이핑 방식을 개선해 문맹률을 크게 낮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글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희망을 주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수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는 글자야.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언어가 있다는 게 놀라웠고 인류가 발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종수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이 AI 기술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AI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소통하게 될 텐데 한글은 그러한 소통을 지원할 최고의 도구가 될 거야라고 말하곤 했어요. 특히 AI가 한글을 사용하면 여러 나라의 방언, 심지어 자연의 소리까지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그는 한글이 약 4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그 소리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종수의 열정과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한글을 더 금방 배우게 되었어요. 배우기 쉽기도 했지만 열정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마치 한글이 인류가 AI 시대를 맞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이 사람의 감정,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발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철학과 인간의 감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종수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자주 한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엔 영어로 시작해서 한글로 대화하는 수준이 되었죠. 이렇듯 한글에 빠져들 즈음 같은 동문인 중국 출신 마오가 저희를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 한글은 중국어로부터 비롯됐어.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실이지. 한글로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는 게 조금은 허망된 꿈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어때? 정말 너희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 망언에 저는 사실 엄청 화가 났어요. 그동안 종수의 노력을 종이장처럼 짓밟는 발언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감이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아 마오. 충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요. 한글에 대해 무시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한글 사랑을 놓지 않는 종수를 통해 한글의 위대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저도 한글을 연구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종수를 내조하면서 한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유튜브 채널 운영을 결심하게 되었죠.
정말 순수하게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더 알리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종수의 연구를 지켜보면서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철학적 힘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한글이 단순히 언어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죠. 종수는 AI 연구를 통해 한글의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했고, 저는 그를 응원하고 내조하는 과정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글의 놀라운 점들을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첫 영상을 촬영할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이야기하려 했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이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여러 번 NG가 났죠. 안녕하세요. 카밀라의 한글 이야기입니다. 라는 인사말 하나도 자연스럽게 하기 어려워 몇십 번을 반복했던 기억이 나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영상 편집은 또 다른 고비였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조차 익숙하지 않아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배워야 했고 영상에 자막 넣는 법조차 서툴렀어요. 하루 종일 작업한 후에야 겨우 첫 영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조회수는 겨우 2자릿수에 그쳤고 구독자도 거의 늘지 않았죠.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괜히 무리한 걸 시도한 건 아닐까? 종수처럼 대단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 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그 같은 생각이 들며 한숨 짓곤 했죠. 그러나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가치에 대해 알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는 한글의 역사, 구조, 세종대왕의 일화, 그리고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장점 등을 주제로 영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다니 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한글 덕분에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제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죠. 꾸준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 도전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수익도 얻게 되었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쯤 되면 수익이 쏠쏠한데요. 저는 그 수익을 종수의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종수는 그 지원 덕분에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한글 기반 AI 연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어요. 그 결과 종수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는 AI 프로젝트, 특히 언어 모델 개발에 종수의 한글 기반 연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구글에 입사하게 된 종수는 곧바로 챗 GPT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종수는 기존 AI 언어 모델들이 특정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한 언어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한글의 특성을 AI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구조를 활용해 AI가 언어를 더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갔죠. 처음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기존의 언어, 체계에 최적화되어 있던 AI 모델을 한글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종수는 한글이 가진 독창적 구조 덕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AI가 여러 언어의 미묘한 감정과 뉘앙스를 이해할 때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졌고 덕분에 챗 GPT 프로젝트는 한층 더 고도화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 팀에서도 종수의 기여와 한글 기반의 접근법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죠. 결국 챗 GPT는 종수의 기여 덕분에 더욱 정교한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수가 한글의 가치를 AI 기술에 반영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종수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글과 AI의 발전에 기여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대학 동문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과거 마오와의 마찰이 생각나서 갈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종수는 마오도 변했을 거라며 성공한 우리를 보면 인정해 줄 거라며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종수의 손을 잡고 참석한 동창회 날 조금 들뜬 마음으로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의 추억과 함께 하버드에서 만났던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특히 종수는 당시 한글과 AI 연구라는 독특한 주제로 공부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인 동급생들에게 종종 의아한 시선이나 조롱 섞인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영어 대신 한글이야? AI는 영어에 맞춰 개발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어라며 무시하던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런데 동창회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상황이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의욕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반면 종수는 구글에서 챗 GP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큰 성취를 이루어냈고 저 또한 유튜브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채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되자 자연스레 우리 부부에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된 종수는 간단히 구글에서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주변에는 마오도 서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수를 무시하던 마오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한글과 AI 연구한다고 했었지? 진짜 그걸로 성공한 거야? 종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반응이 묘하게 씁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작은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종수를 바라보며 일부러 한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모든 건 다 내 노력과 한글의 위대함 덕분이야.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AI에 적합한 언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물 안개구리일 뿐이지. 종수도 제 말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으며 한글로 답했어요. 고마워, 카밀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가 한글로 대화를 나누자 동기들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들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며 약간의 자괴감이 드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 모습에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쓸쓸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우리는 은근슬쩍 차분한 복수를 완성한 기분으로 동창회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 특별하고 소소한 복수를 기념했죠. 저는 종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종수. 우리 둘 다. 그러던 중 종수가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으로부터 공동개발 연구 의뢰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종수의 승승장구는 멈추질 않았죠. 우리 부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종수가 추진했던 AI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종수의 연구와 한글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죠. 카이스트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고도화 작업을 위해 종수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 한글을 더욱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거예요. 종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이 반짝였고 저도 그의 옆에서 함께 기뻐하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도 기꺼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동안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저에게도 한국에서 한글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한국인들과 그 자부심을 공유할 기회가 생긴 셈이니까요. 이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종수가 말했을 때 저 역시 마음 깊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짐을 꾸리며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저희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덕분에 언어의 장벽도 거의 느끼지 않았고 마치 두 번째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종수는 연구를 시작했고 저는 종수의 곁에서 새로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우리의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함께하는 삶은 따뜻했고 종수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었어요. 종수는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을 활용한 AI 고도화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가진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AI의 언어, 이해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연구하며 날마다 열정을 불태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을 통해 수천 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는 AI가 사람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종수는 이 점을 연구자료와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 나갔고 저 역시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수가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AI 시대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정말 100%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한글의 이런 가능성을 알고 그 위대함을 자부심으로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종수와 함께 한글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알리며 언젠가는 한글이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될 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종수의 연구가 진전을 이루면서 카이스트의 연구팀 역시 점점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AI 언어 모델이 한글을 통해 더욱 섬세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팀은 점차 한글의 힘을 실감했고 저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깊어졌습니다. 매일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글을 통해 생각을 나누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종수와 저는 한글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어요. 한글이 세계인들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더 많은 이들이 느끼고 언젠가 이 작은 언어가 세계의 중심에서 혁신과 소통을 이끄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종수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